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안을 의결합니다. 오이사 조치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범정부 협의체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열고 개성공단 기업의 추가 지원안 의결에 나섭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월 중으로 개별 기업에 지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다음 주 의결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기업 174곳은 연내에 남북협력기금에서 660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추가 지원이 마무리되면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피해 금액 7,800여억 원의 74%가량이 복구되는 겁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최근 통일부에 공문을 보내고 이 같은 추가 지원 규모가 아쉽다면서도 정부의 노력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요구했던 더 이상의 지원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지원금을 전달할 때 각 기업별로 일종의 확인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교추협에서 오이사 조치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 900여 곳의 지원 기준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의결이 이루어지는 대로 회계법인을 통해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기업별로 산정된 지원금을 내년 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금강산 경협기업의 경우 지원금의 규모를 최대 1,000억 원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말로만 시키면 기계가 알아서 정보를 찾아주고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를 구축했는지 여부가 인공지능의 수준 차이를 결정하다 보니 관련 기업들도 앞다퉈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지혜 기자입니다. KT가 새로 선보인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세계 최초로 LTE 통신 기능을 탑재해 실내 공간을 벗어나 야외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니야? 네? 터닝 메카드 노래 들려줘. 길찾기, 날씨 등 원하는 생활정보 검색은 물론 계좌 조회와 송금도 음성으로 명령만 내리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만으로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면이 좀 편했고요. 또 데이터가 부족할 때 뭐 휴대폰이나 패드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업체, 삼성과 LG 등 전자업체가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용자들의 생활 패턴 등 빅데이터를 확보해 인공지능의 능력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영어, 일본어 등 사전 기능을 스피커에 탑재했고 카카오는 음성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낼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스피커를 이용해 냉장고 등 집안의 가전제품 제어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수한 최고급 스피커 브랜드 하만과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 빅스비를 결합시킨 스피커를 내년 상반기 중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연평균 40%씩 성장해 2020년에는 2조 4천억 원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 어느 기업이 주도권을 꿰찰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홍종학 신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첫 정책으로 대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을 내걸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로 대기업의 횡포를 꼽은 건데요. 또 이케아 등 전문 매장이나 대형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금과는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밝힌 1호 정책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이었습니다. 본인의 신념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전체가 공감하는 최대 과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기술 탈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벤처기업이 클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 규제보다는 구조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며 대기업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탐나는 기술이 있으면 뺏어오려고 하지 말고 그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기술은 제대로 평가받고 반면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M&A를 하게 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벤처 생태계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고 한편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술 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 임치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장관은 또 규제 사각지대에서 중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해선 규제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가구 전문점을 표방하지만 사실상 대형마트나 마찬가지란 평가가 나오는 이케아 등 전문 매장과 대형 쇼핑몰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며 상황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WTO가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TO 분쟁 해결기구는 지난해 미국이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한국 정부에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다음 달 26일까지 관세를 철회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도 미국 상무부의 2013년 결정에 따라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습니다. 국내 제조기업들이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제조업 분야에 대한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한미 FTA 제조업 분야 간담회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철강 등 주요 산업 관계자들이 이같이 예상하며 정부, 기업 간 긴밀한 소통과 대응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기업들의 이 같은 전망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되는 제조업 일자리 우선 정책이 최근 부쩍 강화된 보호무역주의의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을 맞아 미국의 최대 할인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해외 쇼핑 할인 축제들이 막을 올립니다. 해외 직구족들도 들뜬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런 직구족을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연말을 맞아 본격적인 해외 쇼핑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현지 시간 24일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27일에는 사이버 먼데이가 이어집니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세일과 박싱데이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사이트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사려는 해외 직구족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구족을 노린 가짜 사이트들도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사기로 의심되는 소비자 피해 2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최근 인기가 높은 롱패딩을 중고로 판다는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실제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 SNS에 정상가의 80%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급적 정상 가격보다 지나치게 할인하거나 그리고 판매자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사기로 먼저 의심해 보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전한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나 미배송 등 해외 직구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차지백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 해외 직구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자칫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도 당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최근 응급외상센터의 고질적 문제점들이 이슈인데요. 엉성하기만 한 국내 응급의료체계가 개선해야 할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지진 같은 재난에 대응하는 응급의료 구축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얼마 전 포항 지진까지 재난 때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응급의료 지원입니다. 포항 지진 발생 당시 정부는 대략 30분 만에 재난 거점 병원을 기반으로 한 재난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재난 거점 병원이란 재난 발생 때 현장에 1시간 안에 의료진을 파견하고 중상자를 수용해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새 정부 들어 26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해당 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을 뿐 재난 거점 병원이 갖춰야 할 시설과 장비 기준은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중증 환자 이송의 필수 요건인 헬기장조차 없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증 환자 치료 거점 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소도시나 군 지역에 재난 거점 병원이 없다는 것도 해결 과제로 꼽힙니다. 인력 운용 면에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세월호 3주기를 맞아 최근 재난 의료 인력의 제도적 운용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재난 전문 인력을 평소 재난 대비 교육과 훈련에 참여시킨 후 재난이 발생할 때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난 때마다 인력이 임시로 편성돼 투입됩니다. 사전에 교육, 훈련받지 않은 인력들이 상황 대처에 익숙하지 못해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학회의 지적입니다. 방사능 사고, 핵 테러, 핵 폭발 등 특수 재난 위험이 상존하는 한반도의 현실을 고려한 대비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제주의 한 음료 제조 공장에서 현장 실습 도중 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19살 이모군의 추모제가 제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23일이 이군의 생일이기도 했는데 또래 고등학생들이 나와 이군을 추모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지난 9일 현장 실습을 하다가 다쳐 열흘 만에 숨진 19살 이모군. 죽음이 알려지면서 또래 고등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23일이 이군의 생일이어서 참석자들은 가장 슬픈 생일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또래들은 현장 실습생을 직장인처럼 야근시키고 아픈데도 회사에 출근시키는 현실에 분노를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엔 통신사 고객센터 현장 실습생 홍모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해엔 서울 구의역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실습생 출신 김모군이 숨졌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사회는 조금 더 나아져야 되고 그 어떤 죽음과 불행도 물음표 속에서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고 후 공개된 CCTV를 보면 이군은 제품 적재기 콘베이어노를 홀로 살피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계에 이상이 생기자 혼자서 문제를 확인하려고 다가섰다가 프레스에 짓눌려 숨졌습니다. 특히 실습생 신분으로 7시간만 일하면 됐지만 하루 12시간씩 일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8월엔 기계를 고치러 올라갔다 떨어져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군이 현장 실습을 했던 음료 제조회사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데이 고용 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기 전에 박송희 아나운서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박송희 아나운서는 재테크를 할 때 어떻게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무조건 차곡차곡 모읍니다. 저축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는 편인데요. 주식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박송희 아나운서의 경우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이 대체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대체 투자 전문가란 직업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대체 투자 전문가요. 이 직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통적인 투자, 또 대체 투자의 차이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금융 쪽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이 투자 방법에서부터 잘 와닿지 않을 텐데요. 금융 투자 업계에서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법을 전통 투자라고 일컫는 반면에 이 대체 투자는 공개적인 시장을 통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유가증권이나 실물 자산 등에 투자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네, 실물 자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금을 사서 재테크를 한다면 그것도 대체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기나 선박, 태양광 등에 투자를 하는 것도 이 대체 투자의 일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낮아진 금리로 인해서 적금으로는 많은 수익을 내기 어렵고 또 주식시장도 좋지가 않아서 상대적으로 대체 투자의 수익성이 높아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LG의 경우는 태양광 에너지 분야가 신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 이제 대체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올해만 매출액 8천억 원을 넘어섰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투자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군요. 그렇다면 이 대체 투자 전문가, 이러한 대체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 투자자들에게 효율적인 대체 투자 계획을 세워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를 대체 투자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대체 투자 자산의 발굴, 또 수익 분석, 위험 분석 등을 통해서 합리적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이 최적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대체 투자 전문가의 가장 주요한 업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합리적 투자 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대체 투자 전문가의 경우는 이 투자 대상에 대한 경제 예측과 거래량, 그리고 과거 성과나 장래의 경향성과 같은 금융시장 정보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데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효율적인 투자 계획을 세운 뒤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자산을 운영한 뒤에 이를 통해 생기는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네, 이제 조금은 대체 투자 전문가가 하는 일이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언뜻 들었을 때는 일반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한데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이 대체 투자의 경우는 이 새로운 투자 구조에 대해서 학습하고 투자 위험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가 되는데요. 또 대체 투자 전문가의 경우 일반 금융기관이 아니라 주로 투자 자문회사, 투자 신탁, 신탁은행 등에서 활동을 합니다.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부동산 운용팀과 같은 대체 투자 운영팀이 별도로 있어서 이러한 팀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금융 전문가에 비해서 이 대체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더불어서 전망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최근 이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곳도 많아졌겠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곳은 사학연금입니다. 이곳의 경우 2018년부터 대체 투자 인력을 본격적으로 증원해서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학연금은 2016년에는 2조 1,994억 원이었던 이 대체 투자의 규모를 2017년에는 총 2조 9,213억 원으로 늘리면서 이 대체 투자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의 규모를 늘린 건 지난해만 해외 대체 투자를 통해서 8.45%의 수익률을 올렸을 정도로 대체 투자로 큰 이득을 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투자신탁운영 역시 최근에는 항공기 투자, 에너지 항공기 등을 통한 이 대체 투자 인력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역시 대체 투자과를 신설해서 기존의 인력을 보강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투자 방법에서 벗어나서 국내외의 부동산, 또 사회 간접 자본, 사모펀드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네, 들어보니까 곳곳에서 공격적인 인력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고급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높은 연봉도 제시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대체 투자 전문가의 경우 경력과 능력에 따라서 연봉이 나뉘지만 일반적으로 8천만 원에서 1억 원 안팎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수익률이 낮을 경우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능력에 따라 연봉을 더욱 올라갈 수 있는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대체 투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대체 투자 전문가의 경우는 별도의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지만 이 대학에서 경영이나 경제, 회계나 통계, 금융 등에 관련한 학과를 전공하면 취업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현재는 대체 투자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애널리스트가 대체 투자팀과 같은 부서로 이동을 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경영이나 금융, 경제 등의 전문 지식과 부동산, 항공기, 태양광,
폭력 등 특정 산업 영역의 산업 변화와 투자 트렌드 공부를 꾸준히 연구한 전문 인력을 주로 채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개설한 전문 교육과정, 또 대체 투자 전문 과정 등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기존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자본과 산업의 흐름에 관심이 많고 향후 세계 시장을 이끌 신사업에 직접 투자를 해보고 싶은 남다른 포부가 있으시다면 대체 투자 전문가라는 새로운 직업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구보나 캐스터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